주변의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직장 동료일 수도 또는 가족일 수도 있을 겁니다. 손절할 수 있는 상대라면 정말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하는 상대라면 참으로 짜증나는데요. 대수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갑자기 화를 내며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보다 자주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도 하고 그들의 화에 휩쓸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내가 양보를 하고는 속이 상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그에 맞게 잘 대처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심리학에서는 크게 4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화 잘 내는 사람들은 대개 사소한 일도 큰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가벼운 농담을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는 경우죠. 그들은 자존심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며 방어 기제로 과잉 반응하는 겁니다. 이들의 화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들죠. 두 번째는 책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경향을 띱니다. 자신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남 탓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단순히 이게 왜 이런 건지 묻는 건데도 크게 화를 내며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서 방어 본능으로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금방 즐겁다가도 갑자기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져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작은 자극에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자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아? 라고 화를 냅니다. 이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지 못하면 불안해하며 그 불안에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화난 사람에게 하면 독이 되는 말 2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진정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화가 난 사람에게 흔히 일단 진정 좀 해. 진정하고 말하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화가 잔뜩 나 있기 때문에 진정하라는 말에 내가 오죽하면 화를 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정하라고 하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불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는 화난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말 역시 화난 사람에게 더더욱 화를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화가 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틀렸다고 하는 그 사실에 또한 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최소한 이 2가지 말은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일단 그냥 하게 두시고 조금 들어주세요. 보통은 화가 난 사람은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스스로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조금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듣다가 제가 지금 말을 듣다 보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예외도 있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랬지만 특수한 경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나도 너랑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가 아닙니다. 네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너의 화난 감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영역이 줄어들고 화라는 감정의 영역이 뇌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화가 나면 이성적으로 생각이라는 것을 거의 하기가 힘들고 매우 감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으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내려가면서 조금씩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영역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다른 사람 욕을 하면서 화를 낸다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야.
라고 하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났구나 라고 하면 순간 상대는 그렇지 라고 하면서 화가 한꺼풀은 꺾일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돌아보도록 도와주세요. 화를 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때 그들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직원들을 혼내는 상황이라면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기분 나쁘지 않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고 현재의 화가 다른 문제에서 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이 올라있는 상태에서는 상대의 말이 잘 들리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했다고 우기기 마련입니다. 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하면 각자가 자기 주장만 하고 심하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기도 하면서 갈등은 더 심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하면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죠. 말없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더욱 격앙시키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화가 난 사람의 더 큰 감정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 둘 다 감정이 격해진 것 같으니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하자. 상대에게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갖고 감정이 조금 내려간 후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좋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대화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해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할 시간을 주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을 알려주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조건 공감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화에 대해 상대가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당신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 내가 불편했다고 말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말에 있어서 나의 판단이나 추측이 들어가면 감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하다니 왜 나를 무시해? 와 같이 말하면 상대는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어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으로 화가 번지게 됩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나의 생각이고 추측일 뿐인 거죠. 이렇게 나의 생각이나 추측, 판단을 뒤섞어서 말하면 상대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내가 언제? 라는 다른 할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이라면 당신이 내게 이러이러한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을 듣기가 불편했다. 는 식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나의 감정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추측이 들어가고 나에 대해서만 말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상대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표현하기가 힘들다면 최소한 웃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크게 하하 웃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소를 짓는다거나 웃음의 표정을 지으면 사람은 자꾸 선을 넘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네 하면서요. 최소한 표정으로라도 그 말에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감정을 인정하되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감정만 인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죠.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어떤 일로 화를 내는 상황에서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이 방식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다루는 5가지 방법을 알았습니다.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 그리고 상황을 차분하게 주도하는 법을 통해 더 이상 화내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될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